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의 민경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금천의 마을운동의 초심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세터교회, 세터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남미영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장나니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아시는 안지성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80년대에 그 예수, 그리고 여성, 그리고 민중이라는 그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기독연인회라는 그런 단체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저도 그때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여민 활동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그것이 파격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활동이었기 때문에 기여민에 대해서, 기독연인회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연인회에서 활동의 장으로 이곳에다가 세터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세터교회가 처음에 시작한 이야기, 기독연인회에서 어떤 정신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지 이런저런 과거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현재의 이야기들, 앞으로 세터가 어떻게 이 마을에서 함께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충분히 세 분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이제 세터 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여쭤봤는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세터 공동체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터 교회는 사실 되게 좀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생긴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세터는 기독연민회라는 단체에서 사실 여성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들이, 크리스천 여성들이 실제로 자기 삶을,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현장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구로공단 여성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 어떤 공동체를 꿈꾸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교회도 함께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혹은 공동체를 항상 안고 있었던 곳이 세터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터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일로 조금 설명을 주시면은 어떤 일인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세터 공동체가 했던 일이 너무 많아서 시기별로 좀 달라져 왔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린이집 당시 영아 타각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방, 지금의 지역아동센터가 됐고, 또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아이들만 케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상담센터라는 걸 통해서 부모와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게 됐었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과 뭐 이런 걸 씨름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또 환경 자체가 너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환경살림의 날, 뭐 녹색가게, 그렇게 해서 녹색가게를 또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린이집, 어린이학교, 상담센터, 녹색가게를 차례차례로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청소년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세터 공동체가 여태까지 꾸려져 오고 있고, 그래서 교회하고 지금은 사단법인 공간자리라고 하는 법인을 따로 내서 청소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은 카페에서 이제 주로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더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겠죠?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기독연민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세터교회가 출발되기 위해서 그 어떤 근본이라고 하는 기독연민회의 활동이나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또 기독연민회 전체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저는 기독연민회에서 86년에 타가국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연민회는 예수, 여성, 민중을 내걸면서,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나눠져 있는 교파를 초교파, 초라는 초교파에서 그 성격을 가지고 그 여성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86년에 기독연민회 회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가국가, 그때는 80년대 초반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 사회가 참 암울한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기층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2중 3중으로 억압받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들의 삶과 같이 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몸으로 안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현상에서 그때 이제 타가문과 활동을, 이제 다른 문과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타가문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독연민회를 찾아가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연민회는 아무튼 그런 정신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기독연민회 활동을 제가 알고 있기로 차별금지법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연민회는 결국은 그 당시 80년대 지금 86년, 87년 이 당시에 여성 노동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기혼 여성 노동자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갈라졌으니까 또 다른 어떤 뭐 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예. 아직도 거기 그러니까 소속이신 거죠? 다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거죠? 네, 저는 회원으로 그냥 일반 회원으로 계시고 일반 회원으로. 거기에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좀 거기서 많이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조화순 목사님이나 송나분은 전도사님이시고, 거기도 목사님이시고. 처음에 교회를 만들 때는 전도사셨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됐던 곳인데, 저희 일부 교단에서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예장 통합 측인데, 저희 교단에서 아직 목사 안수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네. 그러다가 안수가 되면서 안수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그룹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기독연민회 얘기를 조금 했는데, 다시 또 그렇다면은 센터가 기독연민회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최초, 그러니까 처음, 센터의 가장 처음은 어땠는지, 그거는 지금 남미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30년 이상 여기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미영 선생님과 전남희 선생님 두 분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 초기에 어떻게 만들게 됐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층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들이 있어서 기독연민회에서의 타가문과를 86년부터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애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때는 뭐 그렇다고 유아교육 전공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같이 그때 혹시 결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니요, 저는 87년에 결혼했어요. 네, 결혼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때 한 5-6명 정도가 타가문과로 해서 타가문과로 해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지역을 어디다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준비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 1년, 1년 반 정도를 같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지역이 이제 여기 독산동. 처음에는 상림방 건너편에 주조장 있잖아요. 주조장 바로 뒤쪽에 그 뭐라 하지? 닭장집.
닭장집 2층에, 이게 닭장집기를 하더라도 2층이나 3층에는 그 주인이 사는 집이 있어요. 조금 크고 넓은데, 그래서 거기 이제 2층을 전세.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1,400만 원. 네. 전세를 그때 1,400만 원에 전세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 목사님이 이 준비하는 데 같이, 그래서 저하고 그때 준비했던 한 4-5명이 같이 이제 그 소위 교사들이죠. 네, 교사로서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시작이 굉장히 힘드셨겠죠? 네, 많이 힘들었죠. 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전세를 얻어야 하고, 어쨌든 아이들 보려면 뭐 놀이기구도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그때 그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때 이제 손호환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쪽 여전도회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뭐 놀이기구도 도와주시고 집 구하는 데도 뭐 도와주시고, 소망교회 말고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은 도움들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이들을 보겠다고 모여서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빈민 지역에서도 거기도 이제 여성 노동이 있으니까 타가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 노동자 지역도 그렇고 빈민 지역도 그렇고 다 그 타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쯤에 가장 앞서갔던 센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지역사회 타가수 연합회 일을 조금 했었는데 센터에 와서 보니까 그때 이미 그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무슨 인형 같은 걸 이상한 걸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인형을 만들고 있지? 나중에 제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게 발도르프 교육이었다는 거를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센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앞서가니까 저희가 늘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제 장나라 선생님은 그 여기에 아이를 맡기는 그 자모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자모 교육도 있었고 자모하셨는데 그때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그 자모로서보다 이 센터교회, 아까 이제 어린이집 먼저 생기고 난 뒤에 들어오나 센터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센터교회에 노동청년회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88년도에 센터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뭔가를 여기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한 분이 여기 교회를 딱 소개시켜주면서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야간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간 야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센터교회를 소개받아가지고 왔는데 주 야간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노동청년회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10월에 노동청년회가 다니면서 제가 사실은 큰 이제 대기업에 다닐 때 이제 그때 87년 우리가 18년 투쟁을 다 겪었잖아요. 그때 파업을 앞에서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찍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거의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이제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남영 선생님의 남편분이 여기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기를 소개시켜 준 이유도 이 남편분이 여기를 왜 소개시켜 주냐면 여성 노동자가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주야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니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제가 25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노동청년회 회장이 되면서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번 딱 회장이 되니까 교회도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성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면서 노동청년회 활동을 하게 됐고 그 노동청년회 활동하면서 센터교회에서 이제 지역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노동청년회 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녹색가게 혼옷을 맨날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런 모든 일들
그들의 그 지역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때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현장을 다니게 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두 아이를 공부방까지 여기서 이제 다니고, 그래서 자문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저는 의료협동조합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잠시 이제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이제 출석률이 여기가 1인자이시고 여기가 2인자이셨죠? 네. 네. 이 두 분이 굉장히 출석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열정을 그냥 계속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구로 동맹파업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계셨던 분이 그 이제 이 섹터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 이름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집을 갔다 오잖아요. 예. 근데 남녀언니가 얼굴이 좀 기억이 난다고 그러시거든요. 기억나세요? 그 아이가? 예, 존보라 기억나요. 좀 삐쩍 말고 깜짝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세월이 흘러서 까뭇까뭇하지만 네. 그 어린이집에 다녔던. 그렇죠. 애기 이름이 존보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흐르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 무슨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계속 계셨던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타견, 그러니까 이게 섹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영유아보육법의 통과 뭐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은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건 결코 나라에서 주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지금 매번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타가입법 저희는 이제 타가입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쪽은 이제 영유아보육법이죠. 그것에 싸움을 하실 때 기억에 혹시 세 분 중에 뭐 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젊은 시절을 어쨌든 사과 활동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물론 이제 섹터 활동도 있긴 하지만, 그 사과 활동 했을 때를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건 사실은 그 활동이에요. 타가입법. 네, 타가입법 활동이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로에서 산동네, 성남에서, 뭐 공촌에서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또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개별로 있으면 이제 그쪽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이들 교육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그 엄마들이 여성들이 일을 해야지 어쨌든 그러니까 여성의 주체성을 찾는데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중요한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풀어내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 이게 여성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모여서 활동들을 하다가 모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사실은 법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냥 자발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린이방, 타가방 뭐 이렇게 해서 모였던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역사회 타가서 연합회였고요. 이제 전국 아니었죠. 그래서 지역사회 타가서 연합회가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부모들과의 관계도 부모들이 알아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애들 보는 것보다 엄마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았어요. 부모 교육하고 이러는 시간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3, 4, 5에 모여서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나 이거는 사실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가입법을 이제 뭐 수함 아무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와 논의들을 해 나가면서 사가입법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어쨌든 그 매년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매년마다 이제 어머니 큰 잔치, 네, 어머니 큰 잔치예요. 네, 어머니 큰 잔치라고 하는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사가서들, 어린이집들, 어린이방들 그 부모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 성문박, 초기에는 막 성문박교회 이런 데서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역사회 사가서나 비슷하게 중앙에서는 이제 법 만드는 그런 일들을 쭉 국회나 이런 데랑 해서 활동에서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도 많이 했어요. 엄마들이 프랭카드 이렇게 쫙 들고 애들 앞장서서 엄마들이랑 같이 나가서 시위도 많이 하고 서명도 받고, 네, 서명도 소스도 팔고, 네, 아무튼 뭐 굉장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엄마들이 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이제 그런 활동까지 하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자고 하면 다들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본인들을 위한 일이고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서 함께 같이 했었던 것들이 그때는 정말 신나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신나서 지금 하라 그러면 진짜 신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걸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사실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가입법 활동을 했던 게 가장 생각나고 그 활동들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스타일 그러면 스타일 활동 중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은 내 아이가 금방 혜택을 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자모들이 했고, 혜택을 조금 보신 거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여기서 처음 던진 그런 건데,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12시간 보육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뭐 8시간, 7시간? 이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저는 성남에서 일했는데 엄마들이 7시에 나가요. 그러면은 저희는 눈 이렇게 뜨고 아유 오셨어요 하면은 애가 저희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자다가 8시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시간대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그때 12시간 보육을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불사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여러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입법 또는 영유아보육법, 이게 민자당 법안이거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이때 당시 이야기는 되게 복잡해가지고, 그죠?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 감사드리고요.